환자 발생이 관리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닿고 있습니다. 네, 위험해 보여요. 예, 위험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잘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2.5단계, 3단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환자 발생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추이를 보고 예. 전문가들 검토도 거쳐서 면밀하게 좀 상황을 주시를 하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백신 확보는 충분히 했지요, 지금? 네, 지난 7월부터 글로벌 기업, 그다음에 WHO, 가비 등 협상을 통해서 한 4,400만 명 정도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를 했고, 오늘 이제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량을 많이 확보했는데 한국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도 나왔던데요. 네.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본 인구보다 많은 부분을 이제 성구매하는 부분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실제 이게 구매로 연결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한 부분은 국민들이 접종을 맞으시고 안전하게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은 확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물량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한 백신 확보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언제 맞을 수 있습니까? 영국에서는 지금 백신 맞기 시작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언제부터 이 백신 맞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정부가 확보한 4,400만 명분의 백신은 내년 1,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 3월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백신 접종 계획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각기 다른 백신을 각기 다른 접종 대상자들에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는 빠르면 상반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예. 다만 미국이나 영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 영국도 수만 명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하게 우리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도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 3월이면 백신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면 4, 5월이면 맞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백신 물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충분하게 코로나19 환자의 발생 상황이나 그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먼저 맞추게 되면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고요. 네, 지켜봐야 되죠.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접종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건이 맞춰지면 접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할머니가 먼저 맞던데 이거 또 누가 먼저 맞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누가 먼저 맞아요? 정부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노인분들, 특히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취약해서 노인분들, 또 집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만성질환, 기저질환 가지신 분들, 이제 코로나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나 그다음에 병원에서 일하는 이제 우리 보건의료인들, 1차 대응 요원들, 사회 서비스 인력들을 우선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선 접종 순위는 전문가들과 판단을 거쳐서 들어오는 백신의 수량에 맞춰서 접종 계획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지금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맞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데 소아 청소년은 아직 안 된다면서요? 임상 결과가 없어서. 소아청소년은 지금 글로벌 백신사들이 임상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를 했고요. 네. 아마 순차적으로 18세 미만에 대해서도 임상을 실시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은 18세 이상에 대한 임상 결과만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18세 미만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뭐 어떤 백신은 영하 70도 저온 상태 유지해야 된다. 어떤 백신은 몇 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백신에 맞춰서 정부가 다 잘 대비하고 있죠.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중에 특이한 부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이자 백신이 마이너스 70도에서 80도 정도 보관 조건, 극한 조건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네. 맞춰가지고, 이제 국내 지금 냉동고 이 구비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 업체하고 어떻게 이제 유통을 할 건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맞고 싶어서 막 안 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예. 자, 접종비 이거 비용은 얼마나 되지?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네. 접종비는 이제 코로나19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접종 계획이 나오면 결정이 될 부분이긴 한데, 예. 우선적으로는 일단 무료로 좀 시행을 하고, 예. 다만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 염려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백신도 네. 종류별인데 어떤 네. 분은 나는 이 백신도 맞고 저 백신도 맞고 싶어. 아니면 나는 저 백신 맞고 싶어. 이렇게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백신이 유리하고 이게 잘 맞고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까? 네, 후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이 지금 여러 종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극한 조건에 있는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관 온도가 70도, 80도 마이너스 네.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 유통 과정에 태워서 백신을 접종할 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백신 종류에 따라서 적정한 접종 대상자를 서로 연결을 시켜서 접종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네.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가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이렇게 정해주는 게 또 맞지요. 그런데 또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백신은 뭐 어느 백신이나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 네. 따라서 이상 반응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하고 식품의약처에서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할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 체계를 작동을 시켜서 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부의 지시를 따라달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네, 임 국장님, 코로나 네네. 시대 고생 많으십니다. 네, 뭐 다들 국민들이 모두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되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입장이고 이루나 일을 하는 사람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장 크게 바뀐 점이 뭡니까? 국장님한테는. 네. 일이 너무 많아졌고요. 사람 간에 이제 집단 생활을 하고 이제 사회적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피로감으로 느끼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도 중요하고요.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방역 당국에서 당부드리는 마스크 잘 쓰기, 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철저히 지켜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장님은 생활이 뭐가 가장 크게 달라졌는지 물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요 네. 개인적으로요. 네. 사람 못 만나고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백신에 대해서 엄청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보면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요?
그 관련해 이제 백신 접종 계획을 지금 저희가 우리 질병관리청이랑 그 보건복지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수립을 할 텐데요. 네. 수립을 하게 되면 그때 백신 콜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또 홈페이지에도 이제 정보 게재를 하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힘을 내주시고요. 더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장이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1935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날 일이 없고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 술을 줄였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건강이 좋네요. 이렇게 좋게 그냥 위안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최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대저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김해 분기점부터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촌 7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 양화대교 부근